장동혁 대 김문수 대 장동혁 결과가 나왔는데 네. 아주 근소하게 네. 장동혁이 이겼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저는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정치에 네. 관심이 없는데도 네. 이 헬스장에서 뛰다가 저 장면을 캡처한 다음에 네. 오늘 밤 사장 남청동 엄청 기대된다. 그래서 내가 그만 좀 보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한테는 약간 좀 충격, 네. 웃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제? 너무 좀 충격인 게 일단 개표 결과 말씀드리면 네. 선거인단이 보시면 장동혁이 18만 5,401표, 김문수가 16만 5,189표. 여론조사 보시면 일반 여론조사죠. 장동혁이 39.82%, 34,901표, 김문수가 60.18%, 52,746표인데 이게 당원과 일반 국민이 8대2입니다. 네. 비율 조정하면 합산이 장동혁이 22만 301표, 김문수가 21만 7,935표. 만표 차이? 네, 그 정도 차이. 2, 3천 표 차이죠. 와, 2, 3표. 그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장동혁이 승리했습니다. 다 김문수가 된다고 했었는데. 저도 김문수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무슨 일이야? 네, 이게 이제 다시 윤 어게인이죠. 네, 진짜로. 어게인 2021. 2021년 11월 5일 날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 이 패턴이 뭐냐면 홍준표 씨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10.6인가를 이겼는데 결과는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그때도 신천지 통일교획이 나왔죠. 지금 최근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62%인가 얻었죠. 김문수 씨가. 네. 그러면 만약에 거의 뭐 8대2다 5대2다 5대5로 했으면 김문수 씨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당심 그 소위 당심과 일반 민심이 지금 이제 분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홍준표가 일반 민심에서 그렇게 이겼는데 당심에서 완전히 엎어져서 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결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이만희 총재가 그 말했죠. 신천지의 상당수의 교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단 말을 그래서 홍준표 씨가 SNS에 썼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그렇게 작용되고 있다. 근데 이건 장동혁이 잘했다기보다 김문수가 너무 못하고 계속 태권도하고 막 메리아스 발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탄핵 반대파든 찬성이든 됐고 김문수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찍어준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좀 해석이 안 되네. 저는 이제 공천 패권에서 결국은 이제 원래 주류가 이겼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이 승패는 사실은 한동훈 씨가 장동혁 씨를 당선시켜 줬어요. 왜요? 위드호니 카페 지금 그 뭐죠? 중단됐습니다. 네. 몰라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마지막에 한동훈 씨가 메시지를 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글을. 네. 그게 이제 이 주류 당원들의 반발을 확 일으킨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마치 김문수와 한동훈이 손을 잡는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천 준다고 하니까 김문수가 한동훈에게 공천도 그렇지만 조경태, 안철수 이 세력들이 이제 과연 누구를 지지할 거냐 해서 김문수를 지지한다. 그럼 김문수는 한동훈하고의 이런 관계로 간다. 그럼 나머지 주류 당원들은 다 죽는다. 그쪽은 공천도 못 받는다. 하니까 오히려 그게 완벽히 패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오히려. 네. 마지막에 김문수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 장동혁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이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과 야망을 통해서 뭐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민주당의 기웃기웃거리던가 그 다음에 이제 한동혁의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이었죠. 네, 한동훈 사실은 때.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요. 처음 알았어요. 1.5선 지금 1.5선 중이잖아요. 보궐로 들어와서. 예, 보궐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아무런 인지도가 없을 때 이제 한동훈이 얘 별로 힘없는 애니까 얘라도 좀 데리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무총장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거의 뭐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인형 같아지자 바로 한동훈 쳐버리고 이제 완전 자기가 다음 세력을 자기에게 줄 사람 누군가 전환기를 바로 픽했죠. 전환길과 손을 잡으면서 전환길이 최고위원까지 딱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콤비 플레이가 될 텐데 전 전환길을 더 끌어올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전환길을 자기 옆에 바짝 둬야 자기가 당심을 확실히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환길에게 힘을 더 실어주면서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네네. 이 사람이 심지어 또 판사 출신이라는 얘기 들어서 제가 또 정말 판사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다시 한번 좀 그랬거든요. 나경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인재가 많아 지금. 좋은 판사도 있습니다. 네, 어째서 섞여 있어. 네. 어쨌든 유튜브에 보시면 전한길 씨가 이제 그 발표 순간 자기 이제 그 자기 저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네. 발표 순간에 이제 그 장면들이 나와요. 궁금하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바로 김문수 디스를 합니다. 그 딱 확정되자마자 그래도 김문수 앞에서는 또 김문수 맞아, 바로 뒤 코앞에서는 또 이렇게 예, 맞아요. 그랬잖아요. 바로 김문수는 눈치 보고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해버려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명직 최고위원 과연 전한길 등장할 것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랍니다. 예, 공천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기분 나쁜 거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으로서. 뭡니까? 이제 같은 충청도의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보령, 서천, 장동혁 해서 충청의 양쪽 당대표가 됐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좋은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처럼.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서울시장에 공천 받을 수 있나요? 장동혁이 되고 요런 기류면은? 요런 기류면은 장동혁 쪽에서 오세훈의 약점을 특검에 흘려줄 수 있겠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들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제거해야 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왜 주류 패권이 결국은 내년 공천권을 들고 똘똘 뭉쳤냐라고 말씀드리면 뭐 서울시장 이런 것도 가져오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그들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추경호가 어디 군수한테 20억 받았듯이 TK는 지금 노다집니다, 내년에. 네, 한 군수 어디 군수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공천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공천 장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얻는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늘 써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장 우선시했을 것이다. 일단 당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한길을 이용한 것이고 그러면 전한길은 지명직 최고위원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로 전한길은 내년에 대구시장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 받아서? 어머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죠. 사건. 지금 윤과 윤건희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이제 잘 봐야지. 김계리 씨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베이철 지선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런데 이제 내보낼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완전 윤어게인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죠. 예를 들어 우리 충북을 한번 볼게요. 김영환 충북지사 엊그제 뉴스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왔지 뭐 500만 원 돈 받은 걸로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저껜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압수수색 당했거나 말았거나 자기들 기준으로는 기소만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판 진행 중이다. 기소돼서라도 재판 진행 중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했고 다 같은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힘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자면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동훈의 선택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새로 이제 창당 얘기가 좀씩 나오는데. 그래서 저 이제 분당. 분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본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유승민 그 전 대표 정도 됐을 때 어떤 결기를 갖고 좀 끌고 나오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사람, 그다음에 뭐 자금, 거기에다가 이제 가치, 가치인데 뜻을 도모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의 결기와 그런 가치를 가진 집단이 없는 거죠. 아니 한동훈은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고 본인이 무슨 사건을 잘 해가지고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보여준 건 맨날 새우깡 먹고 기타 치고 뭐 그냥 약간 자기에 강하다는 것밖에 보여주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정치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정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 새우깡 먹고 기타 치고도. 그러면 얼마나 서민적 행보입니까? 그게 뭐 서민적이야? 새우깡 먹고, 얼마나 좋아요. 뭐 기타 일을 치고 해야지.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뮬저씨라고 하더만요. 그 악기 판매하는 중고 사이트 뮬인가 그래서. 뮬이 있어. 그래서 뮬저씨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는 이렇게 음악도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냥 헛배운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럼 혼자서 그냥 음악하고 놀아요. 왜 정치를 하냐고요. 왜 세금으로. 얼마나 소탈한 행보입니까? 됐다 그래요.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를. 아니, 음악은 내가 더 좋아해. 스스로 좋아한다니까. 스스로 좋아하고 이걸 알려주는 게 자기의 정치 행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이 되면 당연스럽게 분당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 당연히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동훈이 분당하기는 좀 쉽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당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할지도 모르죠. 이번에 4등 한 분 있잖아요. 누구죠? 안철수? 조경태? 조경태. 오히려 그러니까 세력은 없죠. 세력은 없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려고 안철수 등등등 해서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분당을 하려면 결국 이제 한 정당을 만들려면 전국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 5개 거점에 이제 창당 발기인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분당하는 이유가 될 만한 새로운 인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졌다고 해서 분당하면 명분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물도 없잖아요.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인물. 심적으로는 심리적 분당 상태이긴 하나 분당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일단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도 사실상 장동혁이랑 똑같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이용 가치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양구에 한동훈을 나가게 해서 조직했거나 뭐 그런 정도 머리 쓸 겁니다. 네. 인천 계양구예요? 왜냐면 나가면 떨어지니까. 떨어질 곳에 한동훈을 보낼 수 있지. 그럼 한동훈은 알면서도 죽을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안 나가겠죠. 안 그러면 나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한 번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동훈을 설계할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동훈은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네. 내년 지방선거 지더라도요, 장동혁 말고 또 다른 허수아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씨한테 이천수 씨를 붙여줘요. 그러면 계약도 나갈 거예요. 어떡해. 지금 요즘에 원희룡 조용하죠. 원희룡 양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엮인 게 있어서 네.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한 적은 본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말 산산조각 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장동혁과 전환길의 앞으로 다이나믹한 활동이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정말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는 행보들을 네. 아마 미친 짓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정당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을 때 네. 바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걸어서 그때 아예 그냥 다 우리가 없애줄게. 우리가 모래로 날려줄게.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공약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 당선되면 바로 저 윤석열 면회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면회 가야죠. 그래요? 그 공약에 있었어요. 이번. 그러니까 아마 바로 면회 가겠네. 근데 면회를 가기가 어렵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가족과 변호인만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면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핑계를 대면서 슬쩍 또 안 가? 알고 얘기한 거겠죠. 네,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네, 어쨌든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일단은 야당복 있게 출발합니다. 야당에 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가면 장동혁이 전환길 연말까지 이용해 먹다가 내년 설 전후로 날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가 류여해 날리듯 장동혁이 전환길을 이용하다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환길 씨 이 얘기를 들어야 할 텐데 지금. 분명히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라서. 네. 우리가 김문수만 중도로 올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장동혁도 중도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전환길만 쳐내면 그게 큰 사인이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궁금하네요. 삼을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식 절차로 선출된 야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이제 정청래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인을 보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원론적인 거죠.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고 한 정당이나 한 정파만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확대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상대들이 갈라치기 하는 어떤 소재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 교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한 거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길 바랬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것이다. 우리의 내부의 잡음을 증폭시켜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 내란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까지가 내란 종식의 초석을 다지는 기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진짜 서울시장 빨리 좀 교체가 되는 제발 게 좀요. 교체해야 돼요. 너무 진짜 좋은 네. 후보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전폭적으로.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보수 정당 행세하면서 좌파들의 놀이개가 됐다.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해산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은 해산되길 바라는구나. 엄청 바라고 있죠. 예. 네, 제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면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싶구나. 그쵸.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자기가 해산이 되면은 남은 거를 끌어 모아가지고 예, 예. 자기가 이제 재등장. 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또 이제 하도 우리가 특검에서 뭐 연일 특검발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잠시 그러면 홍준표 오세훈은 왜 안 하지? 이 생각을 또 잊고 있었죠, 잠시. 네. 요 순서 돌아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저는 국민의힘 대해서. 삽질이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대선 때 주소도 모르고 하와이 가가지고 네. 홍준표 만나겠다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뭐 저 같은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한때 여당이었던 당이 저렇게 블랙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은퇴는 할 생각이 없군요, 홍준표는. 아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게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명태균 때문에? 자신이 어쨌든 뭐 자신을 방어해줄 뭔가 필요한 거죠, 정치적인 게. 그러니까 해산이 되고 나서 그 떨거지들을 해서 자기가 뭐 비대위원장이라도 입으면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세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바라지 않을까. 네.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이 망해도 국힘이 망해도 홍준표는 자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천천히 죽으나 빨리 죽으나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 결과 김근식 개인적으로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들끼리 막 수석 최고위원 될 거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던데 탈락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낙선한 김근식 훌리건 당원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실력이 아니라 적개심만 충분하다. 저 얘기는요,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맞는 거 맞아요. 전환길의 훌리건들이 지금 당을 장악한 거 맞아요. 훌리건이 뭐예요? 그 영국 축구의 서포터즈들 중에 조금 더 이제 강렬하게 해서 폭력이나 난동을 일삼는 팬들을 훌리건이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의 집단 팬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훌리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 정치적 훌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난동을 사실상 뭐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네.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종교 집단들까지 이제 같이 돼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당을 거의 장악했다. 지금 투표 결과를 보고 저는 그 부분에 소름이 돋아요. 거의 대자뷰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 그 사람들이 당원을 왜 빠져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데. 더 심해지겠지. 훌리건 당이 되겠네요, 이제. 훌리건 당이. 당명을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최고위원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 수석 최고가 그 계엄해제 가결 투표할 때 인원수만 체크하고 표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신동욱. 그 두 번째가 김민수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고성국 TV 나가서 남자답다라고 윤석열을 칭송했었던 원외 김민수. 그리고 이제 양향자 그리고 김재원 순으로 됐어요. 흔히 말하는 김재원 정도만 김문수를 지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구성 비율이 굉장히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동혁 씨의 올려치는 그 기세 물론 이제 전환길의 덕이 뭐 90% 이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거에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죠. 김재원 씨가 4등한 걸 보고 김문수의 최측근으로 이제 활동을 해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대선 때 전부터 해서. 그 대목에서 이제 확실하게 전조가 보였던 거죠. 김재원 씨는 참 생명력이 기네요. 이분은 국회의원도 아닌 지 오래됐다는데 어디 계속 나타나. 직업이 최고위원입니다. 직업이 최고위원이에요. 자꾸 나타나. 갑자기. 그래서 나는 직업 최고위원의 선택이 결국은 장동혁에게 엎드리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요. 좀 듭니다. 김민수 그 최고 당선된 사람은 주로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함께했죠. 나경원 의원의 뭐 대변인 이런 것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아마 맏언니라고 그랬나 맏딸이라고 했나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기사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 당에. 자, 어쨌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번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해서 해산될 거예요. 분명히 해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 김재원은 그대로 반기를 들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장동혁한테 합세해서 뭐라도 받으려고 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엎드릴 것이다. 바로 납작 엎드리는 납작. 아니 TK 쪽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단 이 당에 없는데 제가 한동훈이라면 힘들더라도 분당에서 TK에서 한번 붙어보자.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진보나 중도 쪽에는. TK에서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년에 아마
대부분 공천을 할 거예요. TK에서도 질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대구시에 있는 뭐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은 일부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청장급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TK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내서 텃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맞아요. 계속 해야죠. 우리가 이제 대선 전에 야 이러다가 40%도 찍는 거 아니야? 뭐 여러 우리가 기대들도 있었지만 이제 결국 오픈해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 기준으로 이제 실망을 했잖아요. 네. 근소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후보는 다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전국 정당으로서의 또 일당으로서의 네. 그 책임감도 있고 한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오래 걸리더라도 좀 물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게 TK 덕분이거든요. 와, 진짜 상상. TK에서 진짜 이 정말 물갈이가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팀을 꾸려가지고 좀 가서 대구에서 좀 살아요. 너 오창석이랑 몇명 있잖아요. 내가 뭐 대구가 고향도 아닌데 내가 아니, 내려간다고 해서 힘이 그래도 되냐고.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갖고. 아니 사명을 갖고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가지. 아니 도움이 돼야 갈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안타까요. 그분들 진짜 이러다가 지역 감정 진짜 생겨요. 예. 지금 이 지경의 국민의힘은 아직도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대구 출신인 의원들이 대구에 가서 유세를 열심히 하고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근소하게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